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플릭스입니다. 오늘은 괴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액션 영화. 스포일러에 대비하세요. 외딴 곳에 있는 크고 황량한 섬에서 영화가 열립니다. 드넓은 바다가 외딴 영토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어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젊은 여성 조어는 지난 12시간 동안의 기억 없이 섬 위 해변에서 홀로 깨어납니다. 그녀는 인간 존재의 징후를 찾기 위해 좌절감에 섬을 배회합니다. 잠시 후 조어는 해변에서 빈 병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짚자마자 그녀의 은둔으로 이어진 상황을 회상합니다. 장면은 갑자기 모든 것의 시작, 일주일 전으로 바뀝니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조아는 도시로 돌아와 문 앞에서 여동생 가비를 맞이합니다. 그녀는 잠시 후 침대에 누웠고 미확인 번호에서 온 기괴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SMS에 대한 그녀의 초기 불안에도 불구하고 조어는 더 나은 판단에 반하여 알 수 없는 번호에 응답하기로 선택합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알려지지 않은 문자 발신자는 자신이 이든 음료 회사의 특파원임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조어에게 자신이 개업 축하 행사에 참석하도록 선택되었음을 알립니다. 알 수 없는 문자 발신자는 이 행사가 머나먼 섬으로의 자유여행과 관련이 있으며 매우 재미있을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조어는 제안에 흥미를 느끼고 무료 섬 파티에 갈 생각에 웃으며 즉시 수락합니다. 그러나 특파원은 그녀가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 목록을 제시합니다. 첫째, 행사 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둘째, 아무도 데려가지 마십시오. 지침이 다소 흐릿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어는 초대장을 이룰 염려로 지침에 동의합니다. 그녀는 다음 주말에 소지품을 준비하고 픽업 장소로 이동합니다. 조어와 주디스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맹세했지만 함께 숨겨진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들이 도착하면 알도라는 초대받은 사람을 만나고 두 사람은 자율드론에 의해 버려진 건물로 안내됩니다. 갱단은 결국 작은 항공기에서 분리되고 닫힌 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잠시 후 변장한 남자가 나타나 그룹을 다른 초대된 손님과 만나고 어울리는 구조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섬으로 수송하기 위해 파티버스 호송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객들은 재빨리 차에 올라타 이동하면서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변장한 조직원들은 마침내 한국까지 몇 시간 동안 여행한 후 그들을 배로 안내합니다. 단, 초청자는 크루즈 탑승을 위해 먼저 인증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디스는 초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주저하지만 여전히 검문소로 갑니다. 다행히 그녀는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의 위험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방문객은 면밀히 검사를 받으며 예방조치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입장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보트에 휴대전화를 두도록 지시받습니다. 파티 참석자들은 즉시 이것을 매우 수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주최 측의 요구에 굴복하고 휴대전화를 넘겨줍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들은 배를 타고 휴가 섬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약 1시간 후에 그들의 위치에 도착하고 안내원은 그들에게 모두 팔찌를 건네줍니다. 자리를 잡은 후 파티를 시작하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행사 기간 동안 조어는 데니얼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두 사람은 즉시 친해집니다. 수석 조직자인 에스트리드는 축하 행사 중간에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그녀는 론칭 축하 행사에 10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100명의 손님 중 5명만이 음료 회사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여 새로운 에너지 드링크를 시음합니다. 아프리카, 이본, 찰리, 알도 및 조어가 선택된 지원자 중 하나입니다. 5명의 방문자에게 미스터리 드링크가 제공되며 축하를 계속하기 전에 재빨리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주디스는 섬 해안을 따라 텐트로 향하기 전에 조어를 찾아 군중을 둘러봅니다. 그녀는 2명의 조직원이 그곳의 물통에서 한 남자를 폭행하고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빨리 놀라게 하고 그녀는 조어를 계속 찾기 위해 달려갑니다. 조어는 섬의 다른 쪽 끝에서 신비한 음료의 끔찍한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원을 그리며 방황합니다. 그녀는 결국 가파른 절벽의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낯선 남자가 다가와 그녀를 구하는 바람에 급사 직전까지 갑니다. 조어는 난간에서 남은 밤 동안 기절하고 잠을 자기 전에 계속 환상을 봅니다. 그런 다음 영화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조어는 스스로 깨어나 주민들을 찾아 섬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그녀는 신비한 음료를 시음한 신중하게 선택된 다른 4명의 방문자를 찾고 두 사람은 단서를 찾기 위해 섬을 수색합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수색 끝에 배에 남아있는 방문자를 찾습니다. 그들을 섬에 혼자 남겨둔다. 다음에 할 일을 결정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드론이 와서 섬 반대편에 있는 저택으로 안내합니다. 그들은 수석 조직자인 에스트리드가 이끄는 섬 주민들이 마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좌초된 그룹을 현대 사회로 환영하고 회사의 보트가 슬프게도 그들을 두고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머물 곳을 제공하고 배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언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디스를 걱정합니다. 5명의 방문자는 각각 다른 거주자와 공존하는 별도의 아파트에 배정됩니다. 조언은 자신이 배정받은 아파트를 재빨리 찾고 전날 저녁 그녀를 구한 이상한 남자로 밝혀진 새로운 룸메이트 클로디어 와니코를 만납니다. 조용한 클로디어는 조어가 그녀를 도와준 그를 칭찬하고 두 사람이 즉시 성공하는 동안 멀리서 그들을 관찰합니다. 그룹은 다음날 보트 도착에 대해 묻습니다. 당황스럽게도 그들은 조류가 너무 강해서 배가 상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속상해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섬에서의 시간을 즐긴다. 반면 알도는 주최 측을 경계하고 섬의 행동에 회의적이다. 다음 시나리오에서 조언은 오슨이라는 이름의 섬 거주자를 발견하고 그가 이상할 정도로 친숙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조언은 그녀가 도착한 날 밤에 주디스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한 후 발생합니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그를 면밀히 추적하고 주디스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오슨은 그가 주디스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보여 조언은 친구의 안전에 대해 더욱 걱정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조어가 본관으로 달려가자 오슨은 돌아서서 떠납니다. 그녀는 섬의 모든 사람들의 치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에스트리드는 그녀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조어의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상당한 설득 끝에 마침내 프로그램을 수락합니다. 그녀의 양육, 가족 및 이전의 트라우마에 대한 조직 책임자의 일련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조어는 그녀의 가장 어두운 비밀 중 일부에 대해 공개합니다. 조어는 어머니가 헤로인 중독자이고 아버지가 자주 결석했기 때문에 어려운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여동생 가비를 돌보는 전적인 책임을 맡았습니다. 에스트리드는 세션이 끝난 후 조어를 안아주고 일련의 격려적인 말로 그녀를 진정시켰고 조어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갱단은 다음날 아침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배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방문객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만 알도는 여전히 현지인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에 따라 섬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갱단은 현지인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섞입니다. 두 사람이 침울한 피아노 곡을 연주한 후 조어는 니코와 즉시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보는 레지던트와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에스트리드와 그녀의 남편 에릭은 방문객의 다가오는 출발을 기리기 위해 그날 저녁 작별 파티를 주최합니다. 알도는 풍경을 넘어 다른 섬 주민들이 밤새도록 춤을 추는 동안 해안선에서 화물을 내리는 화물선을 만납니다. 알도는 이것을 도망칠 기회로 보고 일행에게 알립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알리는 찰리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알도는 찰리가 중독으로 인해 그를 거부하자 혼자 가야 합니다. 그는 배로 헤엄쳐가서 재빨리 섬의 해변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일단 배에 오르면 상자 속에 몸을 숨기고 안도에 숨을 내쉬고 잠이 듭니다. 알도는 몇 시간 후 보트 모터가 죽는 소리에 깨어납니다. 그는 급히 꼭대기 가판으로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섬 주민 중 한 명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도는 그녀의 명령에 무릎을 꿇고 경외심으로 그녀를 올려다봅니다. 그녀는 장치를 꺼내 주저없이 알도의 두개골을 관통하는 데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즉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섬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에스트리드가 컬트 지도자이고 섬의 주민들이 모두 추종자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녀는 방문객들이 섬에 영구적으로 머물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주민들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 날 아침 조어는 배가 도착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집에 갈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다른 방문객들을 찾아 나선다. 그녀는 알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찰리는 뉴스를 알게 된 후 조어에게 탈출 전략을 알리고 알도와의 만남 전날 밤을 회상합니다. 조어는 발견으로 인해 깊은 괴로움을 겪고 섬을 떠날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섬 사람들에게 질려집니다.
에스트리드는 이미 방문자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이보는 현지인의 영향으로 섬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둘 다 그들을 컬트에 묶는 계약에 서명합니다. 가비는 여동생이 도시에 없는 것을 걱정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두 사람은 조어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하는 경찰관과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녀를 찾기 위해 애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좌절한 가비는 엄마에게 더 강하게 행동하라고 설득하지만 침묵에 휩싸인다. 개비가 마침내 찰칵 소리를 내자 그녀는 조어 이방에서 그녀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데니얼은 개비에게 조어와의 만남과 외딴 섬으로의 초대민 여행에 대해 알립니다. 이것은 개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녀는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데니얼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섬 주민들은 다음 장면에서 정규치료 세션을 위해 다시 한번 모입니다. 찰리는 이번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조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세션 참여를 주저하지만 에스트리드는 마침내 그를 설득하여 발언합니다. 찰리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 특히 어머니로부터 멀어지게 된 방법에 대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부주의했고 그들이 어렸을 때 그녀는 익사하여 죽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어머니는 그를 혐오했고 그 이후로 그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찰리가 이것을 듣고 에스트리드는 그를 위로합니다. 세션을 끝내기 전에 조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녀는 현지인들이 보트의 도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고 그들을 속여 남도록 속인 에스트리드를 불러냅니다. 잠시 후 니코는 그룹에서 분노한 조어를 잡아당기고 섬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날 밤늦게 그를 만나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정당성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조어는 그날 늦게 그를 만나기로 동의합니다. 니코 눈에 질 무렵 그녀를 지하 동굴로 데려가 나무틀 위에 누워있는 시체를 보여줍니다. 조어는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더미 위에 있는 죽은 시체가 실제로 주디스의 것임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자 조어는 에피소드의 끝을 알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얘들아, 이 영화 어때? 아래 댓글 섹션에서 알려주십시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